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생성형 AI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발굴한 유스케이스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POC 사업과 해당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AX의 빌드 사업, 즉 AX SI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가치와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MS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성공을 돕기 위한 AX를 위한 솔루션들, 자사 솔루션과 글로벌 솔루션들을 발굴을 하고 딜리버리하는 벤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POC 관련된 부분, 빌드 관련된 부분으로 AX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서비스 크게 하지 말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발굴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면 AX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투자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 않고 작은 유스 케이스들이 사업으로 이어지기에는 되게 어려운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검증하지 않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검증을 하기에도 이 AX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밑에 보시는 GPU 팜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역량과 자원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KTDS는 이 사항을 같이 고객들과 해결하고자 POC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이트는 아마 10월로도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 분리 때문에 많은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AI 같은 형태의 외부 서비스를 쓰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이제 간단한 샘플 데이터 가지고 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망 분리에 대한 게 풀리기 전에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내부망에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기 전에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그게 도저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이 해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레그나 또는 파인튜닝 같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 아이디어와 유스 케이스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솔루션들 설명하고 드리기 전에 성공적인 AX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패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레가시가 되어 있는데 AX 서비스를 제일 쉽게 설명하게 된다면 아마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들, AI와 관련된 모델들을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레가시에 접목하는 게 AX 서비스의 구현 방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크게 아시겠지만 상용 모델들이 있고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상용 모델들은 언제나 소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내고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 모델들은 파인튜닝의 제약성이 많고 성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뒤처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라면 상용 모델에 비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성능상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파인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프라미스에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모델들을 아까 모델들이 AI 시대가 되어진다면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델들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가 아마 여러분들 직원들을 뽑는 채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백사님 같은 또 석사님 같은 그런 분이실 것 같고 상용 모델 같은 경우라면 오픈 모델 같은 경우라면 공부를 좀 덜한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퍼포먼스를 잘 내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파인튜닝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 파인튜닝된 모델들은 전공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면접 시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연봉과 그 직원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고려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뭐다라는 것들을 고르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선정된 모델을 여러분들이 채용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사용자한테 다가가야 되는 이 하나의 경로들이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뽑은 직원들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튜닝하는 방법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그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용된 모델을 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작업들이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레그라는 방법과 파인 튜닝에 대한 방법들이거든요. 파인 튜닝은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은 다음에 연수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익혀가는 과정들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인 튜닝된 직원들이 조금 더 현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들이 레그 방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방도하면 안 되는 그 내용이 이 평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직원을 채용하는 특정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그 모델들에 대한 성능을 올라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이게 이제 평가를 거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되게 성공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기존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앞서 많은 분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은 되게 많은 비용들이 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런 비용들, 토큰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캐싱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환각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가드레일이라는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저 가드레일을 통해서 생성형 AI가 특정 필드 값들을 빼뜨리고 있는지 같은 포매팅을 조사하게 되고, 결과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해치거나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지를 사전에 방지를 해서 막아야 되는 모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라면 국편의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은 디펜시브 UX라고 하는 일종의 고객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UI들을 갖고 있고요. 저 부분들은 각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AI의 윤리 준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서비스가 문제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고객분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캐치해서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 윤리 준칙과 저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올해 7월 중순에 저희가 웍스라고 하는 사내 포탈을 오픈하는데 그 포탈에 반영이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파이튜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아줌으로써 그 피드백이 지속적인 모델에 대한 튜닝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저 데이터 플라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야지만 성공적인 AX 서비스에 다가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저런 AI 관련된 모듈을 랭귀지 모델들을 튜닝하는 저 영역들이 기존의 SI 사업자와 AX 사업자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는 건 분명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빅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성공리에 이끌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완벽하진 않지만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솔루션과 재활용 가능한 어셋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영역들을 갖추어 나가거든요. 아까 지금 저 부분들이 지금 되게 리스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파인튜닝한 저 모델을 저는 그냥 학사 출신 전공자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 일반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 좀 낫잖아요. 저런 모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KTDX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사를 만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서비스 개발하실 때 다양한 모델 중에 하나로, 채용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만든 경제학과 학사 출신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몇 번 설명이 좀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아이오뉴라고 하는 아까 그 채용 과정에서 모델들을 선정하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서 레그와 파인튜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I 서빙 플랫폼인 아이오뉴를 갖고 있습니다. 저 아이오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프라미스를 구축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환경 내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델을 채용하는데 오픈 AI의 챗GPT가 좋아 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 확률적으로는 아마존에 있는 세이지메이크를 활용하실 애저의 세이지메이크를 활용하실 것 같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세이지메이커하고 애저의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그 서비스를 서빙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라면 아마 어떤 모델을 채용했냐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클라우드의 환경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아마 온프라미스를 구축하는 경우라면 KT 데이스가 갖고 있는 아이오뉴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성형 AI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로 특정 태스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도 되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체에 있는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특정한 자료에 맞춰갖고 저희가 충분히 머신러닝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AI 센트럴라고 하는 모델들을 갖고 있고요. 앞전에 많은 분들이 AP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DX 사업에 있어서는 API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 API를 통해서 데이터가 중계될 수 있는지 그걸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비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테크시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테크시트는 기획부터 개발, 품질 평가까지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올려줄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좀 모아놨고요. 이 안에는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MSA를 기반으로 하는 아키텍처와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응하고 있는 아우터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터들과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에 대응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UX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봇인데 최근의 연구 내용들 중에 생성형 AI가 규격화된 UX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 작업들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되게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인트봇도 기존의 RPA를 벗어나서 AI가 포함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방법의 핵심은 반복과 평가라고 있고요. 반복과 평가를 통해서 작은 실수를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 과제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방법론으로서 저희 AS 방법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아까 학사 출신 경제학과 학생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전에 저희가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 금융에 대한 사전, 금융에 대한 아티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전공자인 학사 출신 경제학과 학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제학과 이 모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가희가 말씀하셨던 세 번째 모델, 각자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들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픈소스 모델이나 저희가 준비한 모델들을 여러분들 쪽에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연수를 받게 되고, 연수받는 것 포함해서 매뉴얼을 주어줌으로써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기부를 좀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런 모델들을 서빙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아이오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수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오뉴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 모델들과 또 API로 접근할 수 있는 상용 모델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적절한 답이 나오는지, 어떤 모델들이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해당된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인 파인튜닝과 매뉴얼, 레그를 주어줌으로써 여러분들 회사에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사활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아이오뉴는 일반적인 서비스 플랫폼들 외에도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의 모델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레그라든지 이런 파이팅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아이오뉴 같은 경우에는 채팅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서비스 레벨로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추가적인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만든 레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챗봇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챗봇을 만든 것들을 간단한 버튼만 조작을 통해서 API든 스크립트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 오피스 서비스에다가 손쉽게 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엔드봇에 채팅 관련된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채팅 만드는 그 과정들도 이 아이오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코드 변경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도 아직은 엄청 유용합니다. 아마 이제 특정한 작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합한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한 작업을 풀기에는 생성형 AI보다 어떤 면에서 머신러닝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한 엔드투엔드 플랫폼으로서 AI 센트로가 있는데 이 센트로는 전에 OET 전문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금융권에 최초로 들어갔던 AI 플랫폼이고요. 운용한 한 90개 정도의 서비스에 대해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검증되어 있고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서비스들은 다 API 형태로 구현이 되어집니다. 저런 API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또는 필요하면 API 조합해서 새로운 API를 만들어내고 API 간에 일어나는 통신들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가가 요즘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미스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크게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중간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특허 출원하고 있는 커스텀 핸들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API들을 연결하게 된다면 API 간에 파라미터를 맞춘다든지 또는 정보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개발이나 코딩 없이 저희는 주어진 UI를 가지고 손쉽게 API 간에 연동을 하기 위한 핸들러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API들을 조합해서 복수의 API가 동작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한 개의 API로 통합해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음으로써 서비스 대화 부분들을 좀 쉽게 신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태생이 통신사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다루는 형태로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비스트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대용량과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되게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비스가 몇 개 들어가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나 여기 있는 태국의 IPTV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1억 콜 정도의 트래픽들을 거뜬히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경쟁으로 삼고 있는 콩이라고 하는 글로벌 API 게이트웨이 강자에 비해서 저희가 하드와 부하가 들어갈 때도 성능 변화 없이 30% 이상의 성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비스트인 이유가 콩 정도는 씹어먹는 더 괴물이 되자는 의미로 진 것도 있습니다. 아까 테크시트 말씀드렸는데 테크시트는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여러 과정들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품질과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제한을 가능한 것들의 슈트들이거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X 관련된 부분에 가이드라든지 제어랑 가능한 컴포넌트를 모아놓던 디자인 시스템들도 갖고 있지만 생성형 AI를 위해서 AI 관련된 디펜시브 UX 개념의 가이드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관련된 컴포넌트, 제어형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는 선진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MSA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컨넥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저와 아마존에 대한 컨넥터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우터 아키텍처에 연결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 말고도 생성형 AI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레일이라든지 캐싱 관련된 모듈들을 제어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끝낸 것들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는 생성형 관련된 AX를 포함하도록 저희가 지금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K 솔루션은 많이 아실 것 같고
같고요. 독일 많이 하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기능은 RPA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보이는 키워드라든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코파일럿 기능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저희가 채팅이랑 서비스를 통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이오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레그 방식을 이용하고 매뉴얼을 생성형 AI로 만든 다음에 얘를 채팅이 가능한 서비스로 배포를 했고 그 배포된 코드들은 기존 서비스에 손을 거의 안 댄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추가함으로써 이 엔트봇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한 버튼위에 채팅이라는 버튼이 달리게 되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상담을 받아가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고도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코파일럿 기능들은 점점 고도화를 해서 워크플로우라든지 RPA 자체 업무를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장표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를 서비스화 시키는 데에는 지난한 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POC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AX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AX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작은 단위로 업무를 쪼개고 반복을 하면서 실패를 쌓아가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반복과 그 AX의 실제 품질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평가라고 보고 있고 이 반복과 평가를 반영한 방법론을 저희 갖고 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앞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AX에 대한 그 성공 패턴들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제 다른 업체분이 오셔서 저희가 AX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한 번쯤 너희 가드레일은 어떻게 할 거야? 캐싱은 어떻게 할 거야? 디펜시브 리액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봐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인지랑 평가해 주시는 것도 AX 성공에 이르는 업체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발표는 시간이 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좀 빨리 달리가 있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